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방금 마이크를 제대로 안 꽂아가지고 20분짜리 영상을 날려먹었습니다. 아, 짜증나. 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문제작입니다. 엄청난, 이 책 많이 주목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살인출산이라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인 책을 가져왔어요. 무라타 사야카 소설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 많이 아실까요? 편의점 인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소멸세계의 그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무슨 소설을 썼길래 19세 미만 구독 불가인 책을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띠지에는 2016년 제155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편의점 인간의 무라타 사야카 최대 충격 소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띠지로 가보면 사야카가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라는 이제 서문을 이 책에 실었거든요. 거기서 뽑아온 글을 적어놨어요. 정말 이상한 소설뿐이지만 나는 쓰는 동안 이런 일이 언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로서는 이상한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의도는 딱히 없는데 다행이죠. 이상하고 독특한 걸 쓸 거야. 막 이런 의지가 불타는 그런 작가보다는 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가 그러네.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 들면 소설 쪽 세계가 왜곡돼서 아주 이상한 소설이 완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 소설들은 매우 이상하지만 내게는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뒷카피에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상식이나 정의는 뇌가 흙으로 돌아가면 소멸해요. 100년 후, 이 책 살인출산의 무대는 100년 후 일본이에요. 100년 후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이 교체될 무렵에는 과거의 정상을 기억하는 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상과 비정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제 어떤 문제를 탁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의 여러 제도의 의문을 제기해온 무라타 사야카의 도발적인 소설집,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의 장면, 가치관이 역전되는 안티테제 4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편의 그 단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딱 그냥 소개를 해놨는데 10명을 낳으면 1명을 죽일 수 있다. 사리가 죽이고 싶은 마음, 사리가 미래로 생명을 이어간다. 살인출산에 대한 설명, 이렇고요. 2명이 아닌 3명의 연애가 유행하는 사회. 트리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이를 원하는 무성별 부부의 섹스 없는 청결한 번식. 청결한 결혼이라는 단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 한 4-5장밖에 안 되는 여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을 시점과 죽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죽으려면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자살밖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계를 아주 짤막한 초단편으로 엮어낸 단편인데 이 언니 진짜 짱인데 막 이러면서 봤어요. 작가 소개 가볼게요. 무라타 사야카. 현재 일본 문단에서 가장 파격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다. 다마가와 대학교 문학부 예술학과 재학 시절부터 작가 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특이하죠.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편의점 인간이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사회에는 그녀에게 열광했고 읽을수록 상식을 뒤흔드는 파괴력 넘치는 작품들의 독자와 문단에서는 무라타 문학에 중독되는 열성 팬이 급증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무라타는 대학원생 과외교사를 수유, 젖먹이는 행동, 수유란 행위로서 지배하려는 여중생의 이야기를 그린 수유로 2003년 제46회 군조 신인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작을 받으면서 등단했다. 2009년 은색의 노래로 제31회 노마문의 신인상을 2013년 신세계 마을에 그 뼈의 체연회로 제26개
제26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네요. 미시마 유키오상을 수상했고 2016년 제155회 아쿠타가와상까지 받으며 일본 문단의 3대 신임상을 휩쓸었다고 해요. 가정, 모녀, 성 등을 소재로 현대사회에서 규정지어진 온갖 제도와 조화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이들 사이의 강렬한 갈등을 그려내었다. 인간의 오감을 공들여 묘사하는 충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작품 세계는 그녀에게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별명을 선사했는데 주제를 다루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무라타는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오히려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가 펼쳐 보이는 지독하게 뒤틀린 기이한 세상에는 압도적일 만큼 깊은 진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극단적으로 이상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 매뉴얼화된 인간상이나 정상을 강요하는 사회를 풍자해낸다. 군조 개제 당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살인출산, 단편으로서의 살인수판을 비롯해서 출산, 연애, 결혼, 죽음에 관해 기성관념을 전복시키는 단편들이 수록된 8번째 책. 8번째 책이래요. 살인출산 2014년에 일본에서 나왔나봐요.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소개가 됐어요. 등단 후 10년의 초기 무라타 문학을 결산하는 소설집으로 그동안 그녀가 추구해온 모든 것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살인출산은 2014년 제14회 되게 웃겨요. 센스 오브 젠더상, 젠더에 대한 감각 이런 거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센스 오브 젠더상 저출산 대책 특별상을 받았대요. 10명을 낳으면 1명을 죽일 수 있는 이게 저출산 대책 특별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상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상일 것 같은데 2015년 기노쿠니야 서점 직원이 전력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책 8위에 선정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옛다 책방 직원이 전력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책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막 이런 힌트를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늘 얘기하지만 참 소설은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소개를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늘 한다고 했는데 이 책은 지은이가 역자가 아주 옴기니의 말을 기가 막히게 적어 놓으셔서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옴기니 이영미 선생님의 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 문학연구와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시네요. 초반에는 이제 그 책 단편들 작품에 대한 이제 짤막한 소개들하고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집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담백하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5페이지 정도 되는데 되도록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옴기니의 말. 이 책은 완전히 상반되는 생과 사의 개념을 조합해놓은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책이다. 살인, 출산이잖아요. 내용 면에서도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설정의 중단편들이다. 그렇죠. 10명을 낳으면 1명을 죽일 수 있어. 근데 10명을 낳는 것도 되게 끔찍하기도 하지만 1명을 죽이기 위해서 10명을 막 낳으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상식이 무너진 낯선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기를 적잖이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부감까지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어처구니없는 비상식,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과 금기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된 세상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우리 앞에 툭 던져놓기 때문이다. 정말 툭 던져놓으시더라고요. 표제적인 단편 살인출산의 무대는 살인이 악인 시대, 즉 현재로부터 100년이 지난 일본이다. 피임 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고 섹스는 애정 표현과 쾌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회다. 사실 지금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한국 사회도. 임신은 오직 인공수정으로 이루어지고 연애나 결혼에 의한 출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 그런 미래의 일본에 도입된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주류가 됐다고 하면서 약간 슬쩍 피해가죠. 역시 일본이어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살인 출산 제도. 이것은 출산의 동기부여를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에서 찾는 기존의 윤리관을 완전히 뒤집는 제도다. 합법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출산자가 되어서 아이 10명을 낳는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정말 파격적이죠. 기발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파격적이에요. 참고로 출산의 성별은 또 상관이 없어요. 남자도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니까. 합법적으로 살인이 인정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까지 이제 살인 출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밖에도 둘이 아니라 셋이 사귀는 연애가 유행하고 일반적인 성행위 없이 온몸에 구멍을 탐하는 묘사가 이어지는 트리플.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막 이렇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되게 막 생각은 되게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막 드글드글 자극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셋이 하는 키스에 대한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협의하에 부부관계는 전혀 없이 가족 구성원으로만 가정을 꾸린 부부를 다룬 청결한 결혼. 이게 결혼을 할 때부터 우리는 아직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섹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면허증을 받는 것처럼 이제 결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매처럼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다. 우린 가족이니까 섹스는 나가서 하고 밖에서 하고 이런 발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작품. 그래서 청결한 번식이라는 또 용어가 나와서, 아이를 낳는 행위가 굉장히 동물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게 맞는 거려나?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의학 발달로 자신만이 유일한 죽음의 방편이 된 세상을 그린 여명.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정말 연명 치료도 막 무한정 가능하기도 하고, 그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자살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그려낸 한 4-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편 여명 등 기상천외하고 생소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격적인 작품을 써낸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이제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별칭을 생겼다고 이렇게 저자 소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 미치겠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질지 모른다. 저는 멋있게 미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녀가 크레이지 사야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독창성이 넘쳐나는 작품과 주제를 다루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에 기인한다. 묘하게도 그녀의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세상이 미쳤고 작가는 꼿꼿하게 우뚝 서 있을 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주인공들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그들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현대의 매뉴얼화된 인간상이나 평범함을 강요하는 사회를 풍자해낸다.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소설들은 어느새 작가의 고유한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소설가라기보다 뭔지 모를 실험을 계속하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그로테스크한 결과물을 꾸준히 세상에 내놓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내놓은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옮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정의나 상식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임을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체로 담담히 엿보냈다. 자신의 지성을 전혀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서너 걸음 멀찍이 물러서서 무덤덤하게 관찰하는 제3자의 시선이 매우 참신하다. 결국 당연하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살인이나 기타 자극적인 소재를 썼을 뿐 지극히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룬 거다. 상식이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작가가 과감하게 제기하는 금기 파괴이자 주입된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철학적인 소설일 셈이다.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 작가는 의심해야 할 건 터부가 아니라 지금의 가치관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살인출산 단편, 내 주인공 이쿠코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을 믿고 싶으면 당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세상을 믿는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자세라는 의미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비판적으로 고착되어 버리는 사고다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다시 또 한나 아렌트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소실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이게 정말 맞아? 우리가 가치관, 사회윤리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또 분화시켜서 아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살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사실 되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고 사회는 점점 부조리해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긴 맞는 거야? 당연한 거 맞아? 이렇게 이런 파격적인 소설들을 통해서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작가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작가의 책들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번 하니까 참 힘드네요. 네, 한번 보세요. 네, 19세 미만인 분들은 좀 커서 안녕.